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물에 적신 면적물 필터로 CO2를 포집을 하는데 매우 친환경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고 값도 싸고 효율도 높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수소이온과 수소이온으로 이온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탄산수소이온은 마이너스 1가이고 수소이온은 플러스 1가 뭐 이런 거 많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바닥은 호수건 강이건 물과 공기가 접촉하는 그 접촉면에서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물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다나 뭐 호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이나 기온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 평형값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식물이 광합성하는 과정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산화탄소가 식물 속의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동물이 호흡 후에 체내에 이산화탄소 그대로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밖으로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 이제 숨을 내쉬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도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식물과 동물이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게 바로 효소이고 효소의 본질이 프로틴, 즉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에 있는 그 기사 제목을 보면은 프로틴 필드 카튼 시트 can filter carbon emissions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튼 시트는 가령 면 손수건 같은 게 먼저 생각이 나고요. 사진에 있는 게 그게 카튼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틴 필드 카튼 시트라는 것은 프로틴으로 채워진 뭐 면 손수건 이게 바로 그 프로틴이 바로 탄산, 무수와 효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소는 식물 속에, 동물 속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자연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벌써 종류마도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감마 뭐 한 5종 이상 확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효소가 있는 물에 적신 면 손수건을 이걸 필터 역할을 해서 이걸 필터로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쓸만하다는 사실을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립대학 연구실에서 이게 발견을 하고는 이걸 일단 논문에 발표를 하고요. 후속 연구, 즉 상업화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연구원 두 분이 면섬유하고 효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느냐? A piece of fabric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A piece of fabric 천조가리입니다. 천조가리. 그래서 간단하게 천조가리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그 천조가리. 그걸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캡처를 했다는 겁니다. 발표된 논문은 ACS Sustainable Chemical Engineering이라는 이 저명한 잡지에 6월 초에 발표를 했답니다. 자, 만들어진 패브릭을 롤처럼 말아갖고 튜브 속에 장착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상은 유리 깔때기 속에 물에 젖은 종이 타월을 쭉 붙여놓은 것 같고 붙여놓은 것과 유사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운 그 배기가스가 이 튜브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면은 탄산 무수와 효소가 그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중탄산염은 물과 섞여 있으니까 깔때기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이제 따로 모아서 거기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중탄산염을 가지고 석회암동으로 완전히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석회암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면을 선택한 이유는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고 이제 그 천의 형태로 쫙 펼쳐버리면은 그 필름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스들이 물과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을 선택을 했다 그러고 성능을 보면은 필터 한 장 사용했을 때 52.3% 포집을 했는데 두 장 겹쳤더니 81.7%가 포집이 됐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용해서 분당 4리터의 속도로 공기를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게 섬유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더러워지면은. 그것처럼 빨아서 재사용을 했더니 5번을 재사용해도 성능을 유지하더라. 이렇게 연구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탄소 포집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어떤 희귀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아주 한국이 만든 키오솔이라는 것도 그 희귀한 물질입니다. 별도로 다시 그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까다롭죠. 즉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도 많이 든다 이런 뜻이죠. 근데 면직물 필터라는 거는 그냥 옷감이니까 옷감.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방법이고 이미 의류나 산업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면직물 필터를 생산할 때 지금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어떤 탄소 포집 방법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령 이제 이번 약간 대우조선 이야기를 좀 한다면 관련이 있으니까 이번 그리스 안테네에서 열린 선박박람회 포시도니아 2022에서 대우조선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은 선박용 탄소 포집기를 그리스 선사인 가스로그하고 미국 ABS와 공동 개발한다는 취지로 사진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지금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포집기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연가스를 과도기적 연료다, 전환기적 연료다 이렇게 통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석탄은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아웃시켜버리고 석탄을 이제 가스로 대체를 하는데 그러나 가스도 석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탄소 제로 에너지원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시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전환기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과도기가 지나면은 천연가스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이고 효율이 높은 탄소 포집기가 상용화된다면 그러면은 천연가스는 과도기가 아니라 계속적인 연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탄소 포집기가 장착된 천연가스가 있다면 굳이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연구하니 천연가스는 CH4, 메탄이 대부분인데 메탄을 부수면 탄소와 수소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천연가스를 부수어서 열분해를 해서 먼저 수소를 만들고 수소의 질소를 결합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겁니다. 즉 천연가스는 땅에서 캐올 수가 있는데 암모니아는 만들어야 합니다. 땅에서 캐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천연가스 가격보다도 암모니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천연가스에 탄소 포집기가 추가로 장착하는 비용이 이게 암모니아보다도 만약에 더 저렴하다면 누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겠습니까? 다만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면은 그 경제성 평가 기준이 달라지죠. 그때는 어차피 암모니아를 싣고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 기화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메탄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대우건 삼성이건 현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탄소 포집기, 즉 선박용 탄소 포집기 개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으면 이미 KR 인증도 받았고 뭐 특허 출원도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흡착제는 아민 계열을 다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걸 선박용 탄소 포집기로서 공정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아민계를 사용한다고 할 때 부피 줄이고 비용 줄이는데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대우나 지금 조선소에서 하고 있는 저 탄소 포집기에 무슨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여튼 만들어 놓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중요하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혁신적이고 효율 높고 값싸고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거 없는가 해서 이제 열심히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저 사진에서 나온 거 뭐 저 가스로그는 기본적으로 해운사 아닙니까? 예? 해운사가 무슨 탄소 포집기 개발 능력이 있겠습니까? 개발 능력이 없겠죠. 그 본질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사인 가스로그가 발주하는 선박에 대우의 탄소 포집기를 부착을 하고 이걸 ABS가 인정해주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는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콘덴서라고 말하는 커패시터 양단에 전이차를 주게 되면은 전하가 충전이 되고요. 그러면 커패시터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배기가스가 이 전기장을 지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그 전기적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이 전기장 사이에 쿨럼 법칙에 의해서 전기력이 발생해서 이 전기력은 땡기거나 밀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포집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효소, 탄산무소화 효소가 있는 물의 적신 면직물을 필터로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물과 효소의 작용으로 중탄산염으로 변해서 회수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전에 한번 봤던 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사는 그 똥 속의 박테리아를 활용해서 영국의 타타 제철소에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 한다는 것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민 계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거는 커패시터나 박테리아나 저거는 필터, 면직물 필터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다음번에는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방법이 이미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기계가 설치가 돼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업체가 이걸 개발을 해서 노르웨이인가 거기 지금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방법이 또 개발됐다. 뭐 그런 내용 다음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